지금 저 어저께 있었던 김건희 씨의 그 사과문을 우리가 본다면 상당히 감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김건희 씨 사과문. 여기에 그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요. 죄가 없어져 남편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이 말이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죄가 없어져서 남편만으로, 남편 홀로 평가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간절한 소망의 표현이며 얼마나 그 가슴이 슬픈 가슴 속에 있는 그런 말의 표현입니까? 이거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어저께 사과한 사과문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그 사과문을 읽어보셨겠지만 한번 읽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한번 제가 읽으면서 대략 읽어보겠습니다. 날도 추운데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입니다.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작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약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과 카메라 앞에 대통령 후보 아내라고 저를 소개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자신감이 넘치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몸이 약한 저를 걱정하며 밥은 먹었냐?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제게 늘 전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이 됐습니다. 죄가 없어져서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제 허물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이 겪은 모든 고통이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어렵게 아이 가졌지만 남편이 직장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아이를 잃었습니다. 예쁜 아이를 낳으면 없고 출근하겠다던 남편의 간절한 소원도 들어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일과 학업과 함께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 중에 말이죠. 스스로가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자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잠깐 이 편지에서 조금 떠나서 제 얘기를 한다면 과연 그 시대적 상황, 산학협동 시대에 소위 등기이사, 비등기이사가 오히려 등기이사보다 훨씬 많아서 활개치던 그 세상, 활력 있는 그 세상에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을 그 시대로 환원해서 돌아가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음해를 하고 지금의 잣대로 했던 그 많은 이 정적들과 특히 이준석 같은 소위 같은 편이면서도 이렇게 비난을 하고 은근슬쩍 문제를 제기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 이 정치란 건 참 더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다시 한번 제가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었습니다. 자, 김건희 씨 말이 계속됩니다.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둬주십시오. 부디 노여움을 거둬주십시오.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김건희 씨의 사과문이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저희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 특히 이 여권이 김건희 씨를 향해서 했던 그 음해의 길, 그 길은 너무나 혹독하고 유치한 길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모든 걸 다 쓰고 십자가를 지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내부 총질자 이준석이는 미흡은 하지만 환영한다. 미흡은 하지만 다소 이게 당대표가 할 소리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생각한 척하고 병 주고 약 주고 이 김건희 씨를 얼마나 갖고 놀았습니까? 이 나이 어린 36세의 이준석이가 말이죠. 정말 저희는 이 김건희 씨의 그 사과문을 보면서 가슴이 찡한 부분들을 많이 느낍니다. 이것이 한국 정치 이런 비애가 있어야 되는가? 죄가 없어져 남편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다라는 비장함이 엿보입니다. 죄가 없어져 남편만으로 대통령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면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네. 김건희 씨 사과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외에 정권 교체 대안이 지금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현재까지 대안이 있습니까? 대체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윤석열을 이준석이가 비판하고 김정인이가 갖고 놀고 그렇게 했던 겁니까? 목리 부리고.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국민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빨리 찾아달라는 정권 교체를 해달라는 그 떠밀림에서 지금 그러한 형극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부 총질은 고사하고 내부에서 칼질까지 하고 있습니다. 비수를 꽂고 시저를 죽인 브루터스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광경을 목도하면서 누군가가 이 브루터스를 처분해줘야 될 그 책임이 있는 바로 국민의힘 스스로가 자정작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정작용의 그 중심에는 김기현 원내대표, 당직자, 최고위원들입니다. 그들은 빨리 눈을 바로 뜨고 저 산을 향하여 바라보십시오. 국민을 향하여 바라보십시오. 국민이 무엇을 지금 그들에게 원하는가를 잘 심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국 정치는 계속되고 한국 정치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틀을 위해서 대한민국, 성장 대한민국 그러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야권 단일화를 향해서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될 바로 그 주역이 지금
있습니다. 주역을 보호합시다. 지금 윤석열 외에 대체제가 지금 없습니다. 대안제가 없습니다. 누가 나 대안제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할 사람 있습니까?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